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죠. 다우는 0.64%를 하락했고 나스닥은 1.6%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올 한 해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가 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세 시장 진입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시행 이것이 엄청나게 하락을 줬다가 지금 다 되돌리고 끝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상승 진입으로 해석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S&P 500은 약 0.1%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1년 기준입니다. 미국 시장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 간 매겼던 관세를 111%를 약 90일간 하향한다. 이 뉴스가 합의에 근접해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일단 시장은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완전히 진행이 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S&P 500이라는 지수는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에는 이슈가 몇 가지가 있었죠. 일단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현재 중동 순방주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카타르에서 6,500억짜리 비행기를 선물 받았다. 이것이 뇌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어요. 그때 젠슨 왕도 있었는지 이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그 휴메인이라는 그 미국 사우디 현지 기업을 통해서 약 1만 8천 개의 최신 인공지능 칩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1만 8천 개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에 수천만 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출하게 됐다 하면서 엔비디아가 5.6% 올랐고요. 엔비디아 올라가면 당연히 나스닥과 S&P 500은 올라가죠. 다우도 올라가는데 다우를 종목들에서는 엔비디아의 비중이 작은지 다우의 영향을 많이 못 미치고 나스닥과 S&P 500에 미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미국이 870조 원의 투자 안보 협력 강화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뉴스가 나오죠. 트럼프가 예전에 그 중국에 가서 한 280조인가 투자 유치하고는 바로 오자마자 딴소리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한테는 안 그러겠죠. 어쨌든 취임하고 해외 순방을 가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 미국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났었죠. 전년 동기 대비로 2.3%, 2021년 2월 이후로 4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전망치가 2.4%였습니다. 그거보다도 낮아진 상태죠. 이걸 보면서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시행할 걸 대비해서 재고를 엄청나게 비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풀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이 관세로 올라간 만큼의 가격을 전가하지 않은 상황, 그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낮춘 상황,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낮아지는 상태를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있죠. 제롬 파월은 무슨 말을 했냐면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결국 연말쯤 올라갈 거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뒤,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간 것이 물가로 전이되는 시점 대비로 3개월, 그렇죠? 그럼 그걸 계산해 보면 10월이나 연말 정도 되겠죠. 그때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간다면 연준이 이따가 정책 핀 것이 맞은 것이고요. 만약에 올라가지 않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거로 환호할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몇 개월 뒤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을 많이 못할 것 같으니까 인도에서 엄청난 양을
미리 가져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들이 벌써 이제 관세에 대한 걸 예측을 하고 아마 6개월 뭐 이렇게 5개월 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년씩 비추가 싼 건 아니니까요. 그 정도 아마 준비가 됐던 걸로 보고, 그것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원래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연준의 금리 인하로 계속 인하로 해서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쪽에서 볼 것이냐, 뭐 요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느 쪽에서 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를 중요하게 본 게 아니라 앞으로 한 3, 4개월 이후에 재고가 소진되고 그다음에 관세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기본적으로 관세는 10%는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도 10%가 됐고 뭐 중국에는 30%지만 다른 나라는 10% 될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 10% 정도는 그 물가에 생산품에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죠. 그렇지만 연준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차단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 골드만삭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재고의 비축이 결국 그 인플레이션을 낮췄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 1.6%, 다우 0.6% 하락의 모습인데요. 다우는 그래도 200에서는 살짝 걸쳐 있네요. 200에 살짝 걸쳐서 끝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훅 올랐었죠. 훅 올랐었습니다. 훅 올른 상황이고요. S&P 500을 한번 볼까요? S&P 500. S&P 500이 지금 올해 1월달, 1월달이 여기잖아요. 1월달이 여기에요. 1월달. 여기 고점에 비하면, 1월의 고점에 비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저점에 비하면 올라섰죠. 그래서 중간값으로 계산하면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에서 0.1%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오늘 6%대 올랐죠. 5.6%. 엔비디아가 5.6% 정도 올랐는데요. 완전히 솟구쳤죠. 솟구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우하향 그 추세선을 어제 돌파 못했는데 오늘 돌파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뭐 테슬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테슬라도 요 추세선을 돌파한 지 오래됐죠. 이거 돌파하고서도 한 번 더 갔으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출발할 확률이 있죠. 그럼 미국 지수가 많이 올라올 수 있겠구나, 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가 1,400원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원달러가 1,400원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1,416원에 끝났거든요. 어제 장중에 1,408원. 그래서 일단 원달러가 지난번 1,379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죠. 월봉상으로는 일단 25월선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1,320원을 어저께 회원들 그 마감 시장에는 오르지 못할 1,320원을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달러를 통해서 무역제를 해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시행하고자 하는 약달러가 쉽지만 않을 거다. 왜냐, 지금 약달러가 100 밑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통화들은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가 늘은 것이 강달러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이제 1,320원이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고, 아직은 접지 않았지만 가능성. 그러면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확률이 높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그 29일날 금통위가 있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죠.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채권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또 환율이 또 1,400원이 되면 또 한국은행에서 뭐 환율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는데요. 계속 금리 인하 안 하게 해서 뭐 이렇게 이유를 하나씩 찾지 않습니까? 뭐 부채 문제,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로 계속
주택 부동산 가격 $1 했었는데 1,400원 올랐는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0%대 성장률을 보이는 거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탈피하지 못하면 금리나 탈피하지 못하면 어렵죠. 오늘 뉴스를 보면은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금리가 올라서 감당이 안 돼서 파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코로나 이런 거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서 생계형 파산이 많았는데 지금은 금리가 인상돼서 이 파산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변호사의 어떤 인터뷰를 보면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저께 2600에서 약간 올라서 끝났거든요. 미국이 폭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60월선 값이 얼마냐면 2630입니다. 그러니까 2630도전. 현재 지수 2608포인트니까요. 22포인트 남았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갭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 이런 해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60월선을 돌파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돌파하게 되면 좀 더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도 매수합니다. 그래서 기관은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은 현선물에서만큼은 매수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물론 3천억씩 여러 번 들어오는 모습은 아직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량 순매수가 한번 있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